네, 수요일에만 문을 여는 경제 포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문을 열었는데요. 7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살짝 새 단장을 했습니다. 오늘 경제 요리사 세 분 소개해 드릴게요.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그리고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승찬 기자는 그 과업으로 쓰러졌다고 하던데 괜찮습니까? 과음은 아니고 네. 하여튼 아닙니까? 네. 지금 괜찮아요, 상황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세요. 오늘은 그 처음 나오는 경제 전문가인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오늘 처음 뵙는데요. 저도 네. 이 증권사 리서치 센터 말은 많이 들었는데 네. 대체 뭐 하는 곳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대체 뭐 하는 곳인가 일단 굉장히 좀 긴장돼 있는데 처음 나와서 뭐 하는 건지 알지 않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구소나 학계는 네, 어떻게 본다면 현재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게 좀 주력한다면 네. 리서치라는 것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투자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투자자를 당연히 위해서. 미래의 어떤 기대값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아무래도 지표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이게 투자의 매력적이냐 아니냐 모든 것을 그것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그 증권사의 핵심 브레인이다. 이런- 옛날에는 그렇게 자부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인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세 분께서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요리를 해주실 예정인지 핵심 제목만 좀 여쭤볼까요? 네. 네, 경방 이런 뭐가 떠오르세요? 경방. 백화점이 떠오르신다는 분이 약간 옛날 네, 저 백화점 바로 떠올랐네요. 옛날 느낌이실 거고 뭐 이게 목미하는 분들은 이제 약간 네. 밀레니얼이실 텐데 네네. 그 아마 재경부 관계자나 아니면 그 언저리에 계신 분들 아마 경방하면 경제 정책 방향 이게 네.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네. 오늘 정부가 하반기 경방을 내놨습니다. 네. 경제 정책 방향.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들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내용들이 참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고요. 안승찬 기자는 오늘 아이템이 뭔가요? 그 지금 핫하게 그 불거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윤지호 센터장님은 숫자로 보는 경제라고 해서 새로 나온 경제 지표의 내용 그리고 이면을 분석해 주시기로 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 남 얘기하듯 좋습니다. 일단 생방인 줄 모르고 와서 일단 당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똑같아요. 녹음이나 생방이나. 경제 전문 상암동 경제포차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면요. 채택된 분들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이용하실 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 미니는 공짜입니다. 먼저 윤지호 센터장님, 네. 방금 고란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정부가 오늘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는데 역시 우려했던 대로 올해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5% 정도 기존 전망치보다 한 0.2%포인트 낮췄어요.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 여의도에서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천국, 증시 지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경기 방향이 안 좋을 때가 되면 네.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게 다른 말 금리가 내려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경기가 예상보다 더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그 국제 금리, 시장 금리를 보면 기준 금리보다 밑에 내려와 있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이러한 안 좋아지는 거를 시장은 더 반영하고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컨센서스가 한 2.2%라면 네네. 지금 경제성장 전망치를 정부에서 내렸지만 여전히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시장의 기대 수준보다. 네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말만 해도 한 2.6, 2.7 말하다가 1분기 보고서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네. 다시 말하면 전망치는 전망치입니다. 말 그대로. 한 정부가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여러 좋은 그 국제 기관들도 전망치를 항상 수정해 가죠. 좋아지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나빠지면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네. 방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금리나 이런 상황을 본다면 좀 더 그 앞으로도 성장률 전망치 좀 더 내려오지 않을까. 좀 더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은행도 금리를 좀 내리고 네. 오늘 정부에서 이건데 경방 이걸 경방 말씀하셔서 네 책을 이런 가져오셨어요. 추경도 네. 해야 되고 여기는 정책들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기대값을 바꿔 나올 때가 아마 좀 전화 돌아서진 않을까. 그래서 뭐 놀랄 뉴스는 아니었다. 놀랄 뉴스 아니었다. 근데 이게 네. 예전에는 전망 예상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보면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IMF나 뭐 월드뱅크 다 네. 3개월, 중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계. 3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요. 중계하는 것 같아요. 전망하는 게 아니라 전망이 중계. 아니라, 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저도
다 똑같다. 예. 네. 지난달 6월 수출이 13.5%나 감소해서 4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중국 쪽으로 가는 수출이 좀 많이 나쁜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았죠. 네, 6월 수출이 수출. 13.5% 줄었는데 네. 대중국 수출은 24.1% 감소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네. 금융위 때가 2009년 5월이었거든요. 네. 그때가 25.6% 감소했었습니다. 25.8%. 그러면 이번 24.1이면 금융위기가 할 정도로 그러네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여파의 금융위 저파의 절정이 달했을 때 점을까지 감안한다면 안 좋은 거죠. 이거에 대해서 뭐 부인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네. 근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뿐만 아니라 뭐 독일, 미국, 일본 다 수출 증가율이 줄고 있습니다. 아, 다른 나라들도? 그렇죠. 뭐 이거는 크게 본다면 미중 무역 분쟁이나 여러 가지 보호 무역주의로 해서 글로벌 네. 수요가 감소한 부분이 첫 번째고 사실 우리가 상관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네. 결국 유동성이 좀 늘어나야 교역량이 늡니다. 네네네. 이거는 뭐 좀 약간 뭐 단순하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럼 아시다시피 작년에 연준이 약간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좀 회수했었거든요. 네네. 그 여파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안 좋은데 계속 저희들은 기대값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이 7월에 금리 좀 내리고 네. 이런 정책을 좀 바꿔준다면 좀 변하겠죠. 또 하나 걱정은 네네. 어제 오히려 중국보다는 네. 반도체 수출이 22.5% 현재 감소하고 있는데 네. 전체 수출 감소율이 8.5%인데 22.5%예요 올해. 어. 근데 더 놀라운 훨씬 거는 크네요. 네. 이게 약간 시장에서 오늘 여러 영향을 줄 겁니다. 6월에 반도체 수출 감소가 33.2%입니다. 왜 이렇게 큰가요? 계속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숫자로 보니까 예. 굉장한데요. 네. 숫자로 보라고 그래서 자꾸 제가 숫자를 더 보고 말씀드리는데 적어와서 외우진 않았습니다. 이제 네.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오늘 데이터를 보다가 느꼈던 게 어떻게간에 수출이나 이런 게 돌아서려면 반도체 쪽에서 좀 변화가 돼야 되고 실적도 네. 그렇고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반면에 최근에 재미있는 흐름은 네. 뭐 선박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거, 특히 자동차는 상당히 미국 시장에 선전하고 있거든요. 뭐 펠리세이드나 뭐 이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만 보면. 네네. 그래서 일말의 기대감은 좀 남아 있다. 특히 오늘 계속 이제 오늘 주제가 네. 하반기 경제체 방향이니까 오늘 뭐 여러 가지 소비 가전 하향 뭐 이구환식 냄새 나는 것들 그런 네. 정책들도 내놓고 있고 자동차 개소세도 인하한다 그러고 뭐 이런 정책들이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오늘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지표가 나왔지만 숫자로 보면 네. 이걸 안 좋기 때문에 이걸 개선시키기 위한 반작용도 동시에 진행되는 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꼭 이 나온 수치는 아니고요.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다 보면 네네. 또 한쪽에서는 오히려 지난해가 반도체 때문에 착시 효과가 있었던 거다. 그거 빼고 나면은 뭐 별 차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 우리 증시 관련자들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는 그걸 환호했는데 지금 뭐 이 착시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런 착시의 중심은 네. 결국 글로벌 수요의 중심이 네. 데이터 센터라는 네. 소위 새로운 성장 산업이 나왔고 데이터 센터를 짓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부족했고 네. 수요가. 네네. 그러니까 근데 또 좋으니까 막 공장을 또 지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한 10년을 놓고 본다면 우리 주변에 반도체가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요? 그냥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래도 반도체라는 앞으로의 트렌드, 어떤 산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네. 쌀 같은 산업을 제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뒤에 논의하겠지만 일본의 어떤 그런 반격이 상당히 아팠던 하루가 오늘 또 동시에 되는 날이었고요. 반도체 쪽을 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그 말씀은 그 반도체가 지금 수치는 굉장히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요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니까 저보다는 네. 기업 관계자가 많이 합니다. 그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컨퍼런스에서 무슨 말을 했냐 그냥 환호를 했었거든요. 월가에서. 네. 근데 그냥 실적 그냥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뭐 디램이나 낸드 수요를 좀 감산을 크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별로 안 해가지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수요가 굉장히 단단하다 딱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환호했던 날인데 네. 화해 이슈가 있음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적어도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반도체 하락이 좀 진정되지 않을까가 컨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기대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 좀 실적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주춤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물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내 얼굴 빼고 다 올랐다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언제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10년 전에 저 비슷한 기사 쓴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체감이 다른 걸까요? 늘 나오잖아요. 네. 왜 다른가? 그래서 체크 나오잖아요. 물어보면은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 느낄 수 있는 걸 따로 뭐 분석하겠다 네. 그런 아이템들 따로 골라서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일단은 그 자기가 원래 자기다 중심으로 평가하는데 자기가 네. 많이 쓰는 물품의 물가가 오르면 그렇죠. 맞아요. 많이 맞아요. 올랐다고 느끼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통계를 내는 거는 평균치를 따지는 거고 네.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당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물가가 떨어진 거는 별로 얘기가 안 되고 체감도 안 됩니다. 올랐을 때만 체감이 확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인지하는 게 아닌가 이 싶은데요. 물가와 관련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똑같은 제품이 가격이 올라야지만 물가가 오른다고 평가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예를 들면 맞아요. 이번에 폴더블 폰 같은 게 나왔다. 네. 한 200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네. 우리는 야 이제 앞으로 휴대폰 살려면 200만 원씩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가 계산할 때는 다른 제품이니까 그럼 물가가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네. 약간 이게 기술적인 차이도 좀 있습니다. 네. 그 전반적인 소득 수준 상상에 따라서 쓰는 물품 자체가 약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쓰는데 당연히 다 더 비싼 그렇죠. 거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가가 올랐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개월째.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굉장히 뭐지? 라는 표정을 짓고 계셔서 아니, 제가 맞는 말씀. 센터장님 앞에서 너무 네. 아, 이해. 네. 아닌가? 네. 그 반년 연속 1%를 밑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또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게 그 G20가 있었는데 사실은 너무 다른 이슈들에 묻혀서 G20이 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네. 들어요. 일단 미국과 중국 간에 좀 그 휴전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까? G20가 이번에 나왔는데 네. 실제 지난 12월에 아르헨티나 회의와 결과는 거의 유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관세 부과는 연기하고 네. 당시에는 지적재산권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 화해 이슈였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봉합적으로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한테 농산물이든 뭐든 사달라고 하고 유사한 형태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반복해 말씀드린 거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위 무역 분쟁 이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단일 게임, 한 번 내 게임만 한다면 소위 게임 이론으로 본다면 죄인의 네. 딜레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네. 서로 배신하는 것밖에 안 나오죠. 근데 네. 이게 반복되고 하다 보면 협조 관계로 가는데 그 과정이 아닐까. 이번 11차를 했는데 네. 아마 20차까지 갈 수도 있겠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G20에서 뭐 결정나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오히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물가 부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금융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80년대 초에 볼코라는 사람이 나와서 금리를 네. 막 올려야 됐었는데 네. 지금은 디프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네. 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통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네. 계속 반복해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안 좋아서 통화 정책이 나올 때가 됐다. 네. 우리나라도 금리 내릴 것 같고 미국도 금리 내릴 것 같다. 이 아. 말씀을 계속 반복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지호 센터장님 얘기 들으면서 8976번님 경제 성장률이 내려도 올라도 서민들에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힘든 건 매한가지니까요. 이런 문자도 주셨고 2482번님 윤지호 센터장님 분석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 포차 든든한 요리사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응원의 문자 주셨고요. 이번에는 경제 뉴스 헤드라인 한번 고란 기자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SNS를 통해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 작업까지 해가며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라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모습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정치가 뭐 경제를 놔줄 때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고요. 다음 뉴스 뭔가요? 한국감정원이 공인중개사 약 2,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5%가 주택 매매 가격이 보합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은 최저임금인가요? 네,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복귀하면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약 4% 내리는 요구안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석유 감산을 9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습니다. 네, 정말 한 줄 뉴스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줄까지 갈 줄 알았더니 네. 이렇게 한 줄 뉴스를. 네. 최저임금을 네, 지금부터 요구안. 내리는 거는 사상 처음인데요. 사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네.
그 최저임금 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올리겠다는 건데 지금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약간 그 뭐 양쪽의 입장이 갈리긴 너무 하지만 너무 높다라는 지금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네. 보통 경영계는 동결, 동결이죠, 보통은. 노동계는 뭐 왕창 1만 원 이건데 엄청난 마이너스 갈등이. 4%라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 네. 지금 그 작년에 16% 올해 10% 정도 되나요? 네. 그 지난 한 27% 올랐던 게 너무 네. 과하다라는 네. 이제 약간 불만이 네. 반영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지금 상암동 경제포차 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고란 기자, 안승찬 기자 그리고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경주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윤지호 센터장님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어느 센터장님이신가요? 진짜 설명. 투자증권입니다. 네, 예. 이베스트 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시고요. 장승은님, 고란 기자 오늘 좋은 일 있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밝아요. 늘 네. 밝았는데. 여러분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이런 방송용 멘트까지 감사하고요. 3102번님, 아까 안승찬 기자 아프셨다고 했나요? 그래서 굿모닝 FM에 이승원 진행자가 나가셨던 거군요. 예, 제가 땜빵했습니다. 서로 돕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오늘 문자들 주시는데 이 경제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상에 대한 문자들만 많이 오고 있네요. 이것도 좋아요. 네,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지금 회복되고 있는 안승찬 기자 차례입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취한 이 경제 보복 조치 네. 내용 좀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네. 지금까지는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워낙 거래량이 많으니까 네. 일본 업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1년에 한 번 혹은 뭐 반기에 한 번만 이제 정부에 수출 신고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이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네네. 일본 정부가 뭘 했느냐 우리나라를 이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내일부터 빼기로 한 그런 조치를 한 거예요. 삭제. 삭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수출할 때마다 건건이 정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뭐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이게 문제가 이제 허가를 받는데 보통 한 3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예를 들어 서류 하나 빼먹었다. 어. 그럼 4개월도 되고 5개월도 되고 이럴 수 있다는 뜻이니까 네, 네. 이게 정상적인 수출 진행에 꽤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그렇겠네요. 이런 뜻이고 음. 이번에 그러니까 물론 뭐 모든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네. 딱 3가지 물품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대체 어떤 거길래? 네. 이거 이름이 좀 어려운데 네. 플루오린 폴리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이렇게 3가지인데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 네네. 아무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반드시 필수적인 소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이거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못한다고 무슨 큰일 있겠느냐 싶긴 합니다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라도 없으면 생산이 안 되는 것인데다 네네. 이 품목들 3개가 모두 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점유율이 70% 많게는 90%가 넘는 이 제품들이니까 정도예요? 네.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구나. 3가지 품목만 수입이 안 돼도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이 멈출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드시면 그걸 이제 이해가 치밀하게 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알고 그 소위 말하는 급소를 찍었다 뭐 이렇게 찔렀다 이런 핀포인트로 핀포인트로 찍었다. 예. 네. 얼마나 아플지 알고 관련해서 문자가 참 많이 오고 있어요. 7013번님 일본의 행동이 비열하다고 보지만 그렇게 되어간 우리 정치인들도 각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김미성님 가깝고도 먼 나라로 생각되는 이유 적반하장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산 품질 강화를 시켜서 일본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역시 주셨고요. 3255번님 저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일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뭉쳐야 할 것 같아요. 다 같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합시다. 네, 감정적으로는 뭐 이런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관련 있는 우리 기업들 어떤 반응인가요? 좀 당혹스럽다 아니면 당혹스럽죠. 예측했다?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그렇습니까? 분위기예요. 네. 뭐 지금 나오는 기사들 보면 청와대에서도 기사 나온 거 보고 알았다 할 네, 정도니까 네, 네, 네. 뭐 기업들도 당연히 예상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된 3가지 품목의 재고분이 네. 지금 2-3개월 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저 말씀드렸다시피 허가 받는데 3개월 걸린다는 거니까 이 조금이라도 수입이 지연되면 네. 부품이 바로 부족해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 굉장히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네. 뭐 미중 무역 전쟁만 보다가 이제는 그 한일 간의 그런 무역 전쟁을 다시 보게 되는 느낌인데요. 센터장님 증시가 굉장히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 잘 기자님이 설명해 주셔서 네네. 있는 그대로고요. 근데 이제 전에는 그냥 팔 수 있었는데 이제 허락받고 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팔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네. 뭐 엄청나게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 주시장도 그랬어요. 그날 아침에 딱 개장이 되고 나니까 네. 막 이거는 이 제목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냥 반응은 이미 네네. 동진쌤 이렇게 후성 같은 회사이 막 몇십 %씩 올랐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국산 그렇죠. 업체들. 그거는 일본 업체가 경쟁 업체니까 좋은 거죠. 네, 네. 물론 질은 떨어지겠죠. 약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좀 쫓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소브레인 같은 회사들은 일본의 스텔라라는 곳이 국내에 JB를 세워놨다고요. 네네. 증산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날은 그래서 3년 전까지 다 플러스가 났어요. 거의 보합 수준까지 왔었는데 네네. 문제는 왜 오늘 와서는 이렇게 또 마이너스 쪽으로 갈까?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반문해야 됩니다. 어떤 이벤트가 터지면 우리가 인과관계를 고민하죠. 네네. 이 A가 원인이냐, B가 원인이냐. 그렇죠. 하지만 C가 원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 복합적인 건데 다만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진행상만 놓고 본다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아주 최악은 아닙니다. 사실 뭐 약간 질이 떨어진 걸 하든지 뭐 네네. 컬이 좀 다시 바꿔 하면 되는데 네. 또 우리나라가 대열 무역 수지 적자가 300억 불입니다. 아, 감정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300억 불이나 적자 보는데 이 세상을 가만 안 놔둘까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문제는 여기서 반문해야죠. 왜 일본이 자기에게 마이너스임에도 확실함에도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일까? 네, 이거 시장에- 본인들도 그렇죠. 아프면서. 네. 이거는 뭔가 자기의 확실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오늘 시장에서 많이 제가 오늘 많은 곳에도 저 전화를 받고 했을 때 네. 그걸 많이들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의지를 관철하게 내 의지가 강해 이걸 보여주려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쉽게 안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면 어떡하나. 뭐 지금은 IT지만 뭐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 말씀에 지금 오늘 나온 얘기도 뭐면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일본이 몇 개월 전부터 이걸 준비했고 이게 100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적게 규제를 하면서도 한국이 아픈 게 뭐냐 이렇게 골랐다는 거예요. 네, 오늘 네, 나온 네. 보도 이게 뭐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아주 정밀 타격식으로 이번에 규제를 했다는 거고 네, 그래서 네. 지금 오늘 교도통신에 보도된 걸 보니까 네. 일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나리오가 이미 100가지가 더 있으니까 차근차근 더 늘릴 거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비자를 규제한다든가 네네. 뭐 반도체 장비 수출도 좀 규제한다든가 뭐 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들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복귀에 보면 대법원 이후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8개월 동안 각 부처에서 일본 각 부처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복할지 아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라는 보도가 과거에도 제가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정부 뭐 감정적으로 맞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뭐 맞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죠. 근데 사실은 조금 어려운 국면이 뭐냐? 우리는 일본한테 의존해 있는 게 맞는데 네. 일본이 우리한테 철저히 의존해 있는 게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픈 국면인데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하는 거 외에는 뭘 해야 되느냐? 네. 이게 뭐 나오는 얘기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일본에서 판매되는 건 뭐 연간 한 300대 뭐 이런데 일본 차는 우리나라에서 한 5만 대 이상 팔리니까 네. 일본 차를 뭐 수입을 규제하는 게 어떠냐? 네. 뭐 무슨 유니클로 같은 뭐 일본의 패션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잘 팔리니까 뭐 이런 것도 규제하면 뭐 이런 얘기들은 있긴 있습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또 기본적으로 맞대응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네네. 뭐 이런 반론도 있어서 조금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그 뭐 탈 일본을 위해서 이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 원씩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 우리 산업 생태가 그동안 너무 일본에 많이 의존했다 이런 지적 네.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탈 일본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너무 좀 이게 사실은 이 일본 의존도 벗어야 된다는 얘기는 제 네. 기억으로도 30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였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품 우리나라가 이제 부품 소재가 너무 취약하다. 그러니까 부품 소재를 키워야 이제 근본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동안 사실 노력도 한 게 사실인 것 같은데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격차를 그렇게 좁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된 게 1965년인데 단 한 번도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일본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일본에 뭔가 많이 의존해 있는 구조다 이런 뜻이고 우리는 이 수치도 참 재밌던데 우리나라가 네. 세계 최대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는데 네.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18%밖에 안 되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1위 품목이 반도체 장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웨이퍼라고 있죠. 왜 네네. 번쩍번쩍한 거. 네.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이 웨이퍼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50%가 넘어요. 아. 전 세계 1, 2위 생산업체가 다 일본 업체라서 네네. 국내 생산업체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네. 그렇게 보면 참 반도체 강국이라고는 합니다만 굉장히 그렇죠. 일본에 많이 의존해 있는 구조다. 네. 좀 어떤 허약한 부분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4867번님, 정부가 대응하는 정책이라는 게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야 1조 원 투자해서 개발하겠다고 이게 정치권 모습이네요. 4964번님, 그 동방신기 이하 K-팝 음악 공급을 잘라버립시다. 이런 신박한 대응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또 그 빠질 수 없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안승찬 기자, 세 줄 요약을 좀 해주시면요. 갑자기 음악이 세계 1위 반도체라 의시되며 살았는데 아베 정부 규제에 술 취한 듯 흔들리는데 섬나라 부품에 기대어 헛된 꿈을 꾸는구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안승찬 기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란 기자는 정부가 발표한 이 하반기 경방 경제 정책 방향을 들여다봤다고 했는데 15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은 개별 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면서요. 네. 그래서 근데 각각 그 휘발유차도 다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뭐 답을 말씀드리자면 네. 경유차로 바꾸면 인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경유차로 바꾸면 네, 경방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네.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해서 하겠다는 건데요. 6개월간 연말까지 15년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 LPG차를 그러니까 폐차하는 차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바꾸는 차는 경유차로 바꾸면 안 돼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휘발유나 LPG로 교체할 경우에만 네네. 그 개별 소비세를 지금 5%거든요. 근데 네네. 이걸 1.5%만 내면 된다. 그래서 인하율을 따지니까 70%가 되고요. 인하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네. 인하 시기는 법 개정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빨리 됐으면 하고요. 네. 15년 이상 15년 이상 된 노후차 기준이 그럼 뭐냐라고 네. 물어보신다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연장된 개소세 30% 인하 혜택이 또 있거든요. 네네. 이걸 중복 적용받으면 개소세가 5%에서 1.05%까지 됩니다. 그래서 최대 79% 절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예를 들어보자면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를 하고 출고가 2천만 원짜리 휘발유차나 LPG 승용차를 새로 사면 네.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원래는 143만 원을 내야 됐지만 네. 113만 원이나 줄어든 3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오, 이거 큰 차인데요. 네. 이게 그 인하 한도가 네. 인하 한도 내에서 모두 혜택을 받으려면 네. 출고가가 4천만 원 이하인 차를 사면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부가 추산하건데 아마 그 지난번에 한번 이걸 개소세 인하해 봤더니 얼마나 차를 바꿨냐라고 봤더니 교체율이 한 1.59% 됐대요. 그러면 2009년과 2016년에. 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그 적용을 해서 이번에 바꾸면 얼마 정도가 혜택을 보느냐? 한 560억 정도 혜택을 네. 본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정부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된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다른 내용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반기 일단은 경제 또 정책. 이게 네. 이게 원래 전세금 반환 보증 혹시 이거 아세요? 저는 네. 아세요? 들었나요? 네, 그냥 그 기사만 읽었죠. 기사만. 네네. 이게 사실 전세금 반환 보증이라고 하는 게 별로 사람들 관심이 없었는데 이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금하고 집값이 붙고 거기에다가 집주인이 받은 그 대출까지 합하면 그렇죠. 내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는 네네네. 경우가 왕왕 생기다 그렇죠. 보니 네.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 기간의 절반,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뒤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네. 애매한 기간에 끼인 분들은 내 전세금 어떻게 돌려받지 하면서 전전긍긍하실 수 있는데 네. 근데 이 경우에서 지금의 전세금 반환 보증 아까 1년이 지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네네. 절반을 지나도 가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미분양 관리 지역에 한해서만 이 특례를 적용을 했는데요. 네네. 근데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 예외 그러니까 없이. 네. 꼭 미분양 관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 특례를 통해서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을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이 여기서 이제 취급한 상품이고요. 음. 전세금 반환 보증 혹시 그 생소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주인 대신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허그가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보험료를 대신 내야 되고요. 네네. 봤더니 한 1억 5천짜리 아파트에 전세를 들고 있다라고 네. 하면 2년간 총 38만 4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원래는 이게 2년 동안 38만 4천 원이기 때문에 1년만 가입하면 그 절반만 내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특례를 적용받아서 이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네. 다 내야 됩니다. 일단 2년치를 6개월만 내는 다 건 내야 아니고요. 된다? 다 내야 됩니다. 음. 대신에 어쨌든 뭔가 약간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경기가 예상보다 좀 나빠져서 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책도 꽤 있는 것 같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다 뭐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 면세점 구매 한도를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13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여기서 아까 600달러라고 하는 이 부분요. 네.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 600달러를 아, 포함해서입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3,000달러에서 5,000달러 높였고 거기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600달러어치 사면 5,600달러어치 살 수가 있고요. 13년 만이에요. 근데 그렇군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면세점 구매 한도입니다. 구매 한도. 구매 한도요. 이걸 넘어서는 아예 살 수도 없는데 이제는 5,600달러까지 살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면세 한도. 내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 그대로 유지가 그대로군요. 됩니다. 네. 그 센터장님 좀 안타까워하는 표정으로. 뭐저 아닙니다. 참 우리나라가 그게 낮은 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왜 해외를 나간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줘야 되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말하면 되게 막 돌이 날아올지 모르지만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네. 많이 있어요. 댓글 아니, 같은 왜? 거 보면. 도대체 왜 해외 나가서 돈 쓰고 오는데 뭐가 그게 나라에 도움을 준다고 왜 면세까지 해줘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 진짜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전 전략적으로 가만히 있잖아요. 문자들이 두려워서 이렇습니까? 네.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경기 활성화 대책 지금 좀 얘기를 하셨고, 아, 이건 또 뭐예요? 디지털 플랫폼? 배달 앱 같은 데서 일하는 노동자를 네. 보호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도 마련한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우리 경제포차를 들으면 상식이 늘어납니다. 네.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하는 이 노동자들이 늘어난 이 상황, 이 네. 경제를 긱 이코노미라고 하거든요. 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긱은 1960년대 뉴욕에서 일했던 재즈 그 임시로 합주하던 그 사람들을 모여서 네. 가리키는 말인데요. 네. 아무튼 이분들이 네네. 전통적인 형태의 노동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동자. 고용주가 있고 고용원이 있어서 내가 그 밑에서 뭔가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노동자가 아니라 네.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은 이걸 사장, 자영업자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한 분들이 애매한, 있거든요. 예, 맞아요. 택배 기사나 아니면은 뭐 그 배달앱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뭔가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하거든요. 네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이걸 특고라고 줄여서 부르더라고요. 네네. 그 특고 분들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범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그 제외 범위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축소해서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고위험 직종의 산재보험료를 1년가량 지원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 고란 기자님 네. 숨차게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음악 들리시죠? 네, 제가 오늘도 열심히 네,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세 줄 요약 부탁드립니다. 예, drop the beat. 하반기 경제방향 발표. 경기 안 좋다 정부도 인정. 성장률은 2.5로 낮춰 공표. 분배보다 중심의 성장. 정부는 돈 쓰기를 은근 강요. 어쨌든 경기 회복 소망. 너무 잘한다. 네, 왜 이렇게 센터장님 놀라세요? 지금 말을 못 오늘 놀라셨어요. 두 번 놀라셨어요. 고란 기자님의 저런 모습을 제가 예전부터 뵀던 분이어서 네. 저희가 이렇게 삽니다. 네, 아, 저희 매주 살깁니다. 이래요. 네. 다음엔 센터장님도 혹시 나오실 때 준비를 좀. 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상암동 경제포차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아,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그리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